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행성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은 본위원으로, 간사는 박승남 의원으로 하여 진행하겠으며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정과장 신승일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행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행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대상은 총 16건으로 모두 취득권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의 서원면 스포츠교육센터 건립건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학생이 함께 활용 가능한 공간 조성을 통해 정주 여건 및 공동체 의식 강화와 서원초 인근 골프장과 연계한 골프 특성화 교육 및 체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 학교, 기업 간의 상생 발전하는 데 있습니다. 사쪽입니다. 사업 기율을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이며 위치는 서면 창천리 517-1번지 1원 서원초등학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의 주요 시설은 수영장, 실내 골프 교실, 지역 아동센터, 넓은 교실, 작은 도서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건물 연면적 2,903제곱미터의 지상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국비와 군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취득 한 건으로 건축물 신축 1건 2,90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향후 계획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4년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앞으로 11월에 실시협약 체결을 강원도 교육청과 갖고 26년도 실시계획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7년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교육체육과 소관의 우천면 문화체육공원 내 탁구 전용구장 건립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천면 탁구 동호인의 이용시설의 공간 협소와 부대시설 미비로 인한 불편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사업 기호를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은 26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1년 동안이며 위치는 우천면 양양리 51번지 1원 우천문화체육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탁구장 전용구장 신축건으로서 건물 연면적 600제곱미터 지상 1층을 신축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 소요되며 도비 11억 7천만 원과 군비 6억 3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내역은 건물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5년 11월에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의 간회실을 통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실시 설계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 12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의 갑천면 하대1이 게이트 보장 신축건입니다.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건강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기간 2025년 8월부터 26년 5월까지이며 위치는 갑천면 하대리 226의 9번지 외세 필지로서 부지 면적은 1,076제곱미터에 건물 연면적 6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2억 2천만 원 포함 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부 체납에 관한 사항은 226-12번지의 입필지이고 매입은 갑천면 하대리 226-9번지가 되겠습니다. 본안은 2026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돼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유치가 소관의 공공기관 이전 대응 부지 매입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제316회 임시회 2023년 10월 23일 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유치를 목적으로 입지 여건이 우수한 개발 가용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6년 12월까지며 위치는 당초 생운리 2431 1번지회 17필지에서 변경된 사항으로 생운리 2431 1번지회 11필지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사업 규모도 토지 18필지에서 10필지, 부지 면적은 21,535제곱미터에서 11,783제곱미터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당초에 없던 건물 1동, 구가옥 1동 매입건도 이번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도 5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내역은 당초 18필지에서 토지 12필지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매입은 협의 매수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토지 소유자 대상으로 한 주민 설명회에서 일부 대상지 민간 개발 의사가 확인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당 부지를 제척하여 매입 대상 필지를 조정함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쪽 다섯 번째 농장과 소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및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권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기금을 활용하여 공모사업에 활용할 공유재산을 선제적으로 취득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기호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우천면 두곡리 산 84-2번지의 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5,651제곱미터로서 총 사업비는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한 17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토지 5필지로서 협의 매수할 계획입니다. 기금 설치 목적대로 사전 부지 확보로 안정적인 공모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섯 번째, 새마을 복합 쉼터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본 대상지는 국도 42번 상의 원주 행성 평창의 교차 지역에 위치하여 새마을 IC 평창 이용객들이 왕래가 많으며 치악산 우집체험장 등 다양한 주변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에 복합 쉼터를 조성하여 도로 이용자들의 쉼터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우천면 우항리 403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건물 연면적 613제곱미터로 총 사업비는 27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교통과 소관 둔내면 둔내로 터미널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 둔내면 소재지 관광의 취약점인 관광지 간 이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방문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기호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로 위치는 둔방내리 67-1번지 일원입니다. 부지 면적은 2,823제곱미터로서 건물 연면적 1,250제곱미터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1층에 여행 플랫폼 트래커 스테이션과 2층은 캡슐 호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82억 1,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국비 47억 9,100만 원과 도비 4억 8,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건물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5년 12월 건축 설계 공모 및 건축 설계를 실시해서 26년 3월부터 28년 12월까지 건축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광 기대 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덟 번째, 도시교통과 소관 둔내면 도시재생 사업 철기 시트리움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사업 선정에 따라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거점시설 조성 부지로 둔내면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통한 도시재생 복합 거점 공간의 조성, 지역 주민 불편의 주민 수건 사업 해소에 있습니다. 사업 기회를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8년 12월까지이고 위치는 둔방내리 8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로서 부지 면적은 1266.7제곱미터와 건물 연면적 1100제곱미터로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3억 3,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유산 취득 내역은 건물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홉 번째, 도시교통과수관의 눈내면 도시재생 사업 철기 주거 유구 보호각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 방치된 유적지의 관광 자원화로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여 역사공원으로 조성함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8년 12월까지며 위치는 둔방내리 594번지 1원입니다. 부지 면적은 830제곱미터고 공원 면적 400제곱미터와 건물 면적 43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4,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유산 취득 내역은 취득 건물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도시교통과수관 우천면 스마트 돌봄 복합문화센터 신축건입니다.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서부생활권 농촌협약으로 우천면 기초생활 기반 확충 사업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로 위치는 우천면 우학리 711번지 현 면사무소 1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건물 연면적 2045.41제곱미터의 철거와 취득은 부지 면적 3,856.36제곱미터의 건물 연면적 2,972제곱미터의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행복복지센터, 문화교실, 체력 단련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산 취득과 처분 내역은 처분은 기존 건축물 2동이며 취득은 신축 건축물 1동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번째, 도시교통과수관의 공군면 행정복지 복합센터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서부생활권 농촌협약으로 공군면 기초생활 기반 확충 사업을 통한 생활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며 위치는 공군면 학단리 201의 3번지 1원으로 기존 면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처분은 건물 연면적 1868.68제곱미터이고 취득은 부지 면적 6,789.5제곱미터의 건물 연면적 2,817제곱미터의 지상 1층부터 4층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행정복지센터와 온세대 돌봄 공간, 공동체 생활 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산 취득 및 처분 내역은 처분은 건물 현 면사무소 1동이며 취득은 신축되는 건축물 1동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도시교통과수관 서원면 문화복지센터 증축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 2025년 서부생활권 농촌협약으로 서원면 기초생활 기반 확충 사업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목적으로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로 서원면 창촌이 717-5번지 1원으로 부지 면적 5,758제곱미터에 건물 연면적 1,446.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별동 신축, 증축으로 555제곱미터를 취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1억 3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유산 취득은 건물 별동 증축권 555제곱미터 1동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토지상가 소관 군유지 규모화를 위한 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 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자 군유지 연접 부지 매입을 통한 군유지 규모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 기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2025년 11월부터 26년 12월까지로 위치는 횡성 의파리 1번지의 세펄지입니다.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강 테니스장 연접 부지 취득권이 되겠으며 총 부지 매입 면적은 6,013제곱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가감정 평가 기준 24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공유자산 관리 기금이 되겠습니다. 매입 용도는 공공 수요에 대비하는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며 공유자산 취득은 토지 내필지로 협의 매수할 계획입니다. 추진 경과와 기대 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토지재산과 소관 군유지 규모화를 위한 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의파리 552의 2번 지회 1필지권으로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 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자 인근 구리곡의 주차장 연접 부지 매입을 통해 군유지 규모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추진 기간은 2025년 11월부터 26년 12월까지로 위치는 의파리 552의 2번 지회 1필지로서 현재 구리곡의 임시 직원 주차장 연접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규모는 부지 2237.5제곱미터이며 건물은 현재 상가 건물 171.63제곱미터 1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5,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재원은 공유재산 관리기금 46억 3,800만 원과 일반회계 군비 1,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매입 용도는 공공수요 대비이며 공유재산 취득 사항은 취득, 토지 필지와 건물 일동, 매입은 협의 매수를 통해 매입할 예정입니다. 추진 경과와 기대 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모평리 마을 공동시설 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마을 공동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 기호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위치는 모평리 116번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3,948제곱미터로서 모평리 마을 공동시설 설치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900만 원으로 국비 500만 원, 군비 1억 7,4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취득 토지 일필지로서 취득 방법은 협의 매수할 방법입니다. 26년도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반영 행정 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16번째 환경자원사업소의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현대화 재활용 자동선별시설 도입을 하여 생활자원 회수부지센터 내 기존 소각시설을 철거하고 재활용 선별시설을 신축함에 있습니다. 사업기호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로 위치는 학곡리 25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사항은 분뇨처리 시설 소각동 연면적 1954.75제곱미터이며 취득은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15톤 1일 15톤 규모의 연면적 2238제곱미터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 4,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과 생략하고 재원별 사업비는 시설비 69억 4,500만 원으로 설계비와 감리비, 부대비,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취득사항과 처분사항을 말씀드리면 처분 내역은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소각동 1동을 철거하고 취득으로 건물 재활용 현대화 시설 1동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재산목록은 부침 1을, 대상지 현황 및 사진 대장은 부침 2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침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주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위원 김동일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취득 16건에 대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원면 스포츠 교육센터 건립권은 주민과 학생이 함께 활용 가능한 공간 조성을 통해 종주여건 개선 및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자 서원면 창촌리 577-1번지 1원에 총 사업비 150억 원으로 건물 연면적 2,903평방미터 규모의 스포츠 교육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를 완료하고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취득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우천면 문화체육공원 탁구 전용구장 건립권은 탁구 동호인 이용시설의 공간 협소 및 부대시설 미비로 인해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천면 양정리 52번지 1원에 총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건물 연면적 600평방미터 규모의 탁구 전용 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취득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갑천면 하대 1위 게이트 볼장 신축권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체육 활동과 쾌적한 생활 체육 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갑천면 하대리 226-9번지회 세 필지에 총 사업비 2억 5,900만 원으로 부지 면적 1,076평방미터, 건물 연면적 600평방미터 규모의 게이트 볼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취득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이전 대형 부지 매입 변경권은 지난 2023년 10월 제3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은 사항으로 당초 사업계획에서 토지면적 9,751평방미터가 감소하고 건물 1동 45.94평방미터의 추가 취득으로 총 사업비가 당초 5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취득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공공기관 이전 유치 활동 전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및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권은 공모사업에 활용할 부지를 선제적으로 취득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기금 17억 2,100만 원을 활용하여 우천면 두곡리 산 84-2번지회 4필지 15,651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취득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새마을 복합쉼터권은 국도 42호 선상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와 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총 사업비 27억 700만 원으로 우천면 우왕리 403번지 1원에 현재 건립 중인 건물 연면적 613평방미터 규모의 새마을 복합 쉼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취득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둔내로 터미널 신축권은 지난 2024년 12월 도시재생사업 선정으로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서비스 거점 시설인 터미널을 신축하여 둔내면 관광의 취약점인 관광지간 이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방문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사업비 82억 1,100만 원으로 둔내면 둔방내리 67-1번지 1원에 연면적 1,250평방미터, 지상 2층 규모의 둔내로 터미널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취득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그동안 임시터미널 사용에 따른 주민수거원 사업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으로 둔내면 도시재생사업 철기 히스토리움 건축 신축권은 지난 2024년 12월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역사, 문화체험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총 사업비 83억 3,400만 원으로 둔내면 둔방내리 87번지 1원에 건물 연면적 1,100평방미터, 지상 2층 규모의 철기 히스토리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취득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둔내면 도시재생사업 철기 주거 유구 보호각 신축권은 그동안 방치된 철기 주거 유적지의 관광자원을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특화사업으로 역사공원을 조성 활용하고자 총 사업비 14억 4,400만 원으로 둔내면 둔방내리 594번지에 부지면적 830평방미터, 공원면적 400평방미터, 건물 연면적 430평방미터의 철기주거 유구 보호각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취득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으로 우천면 스마트 돌봄 문화복합센터 신축권은 2025년 서부생활권 농촌협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및 온세대 돌봄 공간 등을 활용하고자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51억 3천만 원으로 우천면 우왕리 771번지 1원에 부지 면적 3,856.36평방미터,
건물 연면적 2,972평방미터, 지성 3층 규모의 우천면 스마트 돌봄 문화복합센터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또한 기존 행정복지센터 및 창고 등 2동을 처분하고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취득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공급면 행정복지복합센터 신축건은 2025년 서부생활권 농촌협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및 온세대 돌봄공간 등을 활용하고자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43억 9,500만 원으로 공급면 학담리 201-3번지 1원에 부지 면적 6,789평방미터, 건물 연면적 2,817평방미터로 지상 4층 규모의 공급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또한 기존 행정복지센터 1동을 처분하고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취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으로 서원면 문화복지센터 증축건입니다. 2025년 서부생활권 농촌협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31억 1,300만 원으로 기조성되어 있는 문화복지센터에 555평방미터의 별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취득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군유지 규모화를 위한 부지 매입 횡성읍 읍하리 1번지의 세 필지 건은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 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자 공유재산관리기금 24억 7,300만 원을 활용하여 섬강 테니스장 군유지 연접 부지인 횡성읍 읍하리 1번지의 세 필지 6,013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취득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으로 군유지 규모화를 위한 부지 매입 횡성읍 읍하리 552-2번지의 1필지 건입니다.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 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자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46억 3,800만 원을 활용하여 현재 군청 공무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군유지 연접 부지인 횡성읍 읍하리 555-2번지의 1필지 면적 2,237평방미터, 건물 171평방미터 1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취득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모평리 마을 공동시설 부지 매입 건입니다. 상선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마을 공동시설 신축을 위해 국비 500만 원을 포함한 1억 7,900만 원으로 횡성읍 모평리 116번지 3,948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취득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끝으로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 건입니다. 횡성읍 학곡리 255번지에 기존 소각시설을 철거하고 총 사업비 90억 4,800만 원으로 건물 연면적 2,238평방미터 규모의 현대화 재활용 자동 선별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취득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기존 소각시설 부지를 활용한 자동화 선별시설 구축으로 자원순환을 확대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16건에 대해 각 건별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원면 스포츠교육센터 건립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남복현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우천면 문화체육공원 탁구 전용구장 건립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유가 기존의 그 탁구 동호인들이 운영하던 우민관이죠. 예, 우민관이죠. 여기가 협소해서 이제 말하자면 우천 면민이 그 다 함께 사용하던 그 다목적 그 광장을 탁구 전용 구장으로 건립하려고 하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은 좀 한번 살펴보셨나요? 올해 그 우천면에서 네.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네. 건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장소하고 그래요? 아무런 사업을. 이유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높아심에서 예를 들어서 다양한 용도로 우천 면민들이 이제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탁구 전용 구장으로만 이렇게 전환이 된다면 어떤 다양한 그런 체육 활동이나 이런 거에 좀 저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 장소가 청소년들이 농구나 네. 좀 그리고 거기서 면민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네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네. 그런 저희들도 그런 게 염려가 돼서 염려가 되죠. 예, 정식적으로 우천면에다가 통보를 해서 네. 건의 사항을 받았습니다. 추후에 이런 장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까 봐. 문제가 없도록 예, 하겠냐? 예. 없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죠. 예. 글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탁구 동호인들을 위해서 이 우민관에서 이쪽으로 옮겼을 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소중한 우리 국민의 그 예산을 탁구 동호인들에게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변경시키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면밀하게 좀 보시고 또 여론도 계속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갑천면 하대일이 게이트볼장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 대응 부지 매입권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성현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공기관 이전 대형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해 보겠다, 이전시켜 오겠다라는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당초보다는 이제 매입 면적도 줄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변경 계획안을 보면. 네. 그러면 이 줄어든 면적에 맞춰서 우리가 유치해 올 수 있는 기관 이런 거를 지금 대략적으로 좀 뽑아 놓은 게 있나요? 예, 투자주가장 한성현입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뽑아 놓은 것도 있고요. 뽑아 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저촉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하고 있는데 네. 그 기관 단체에서 그 이전에 그 의사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은 뭐라고 확답을 못 드리겠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사업 목적의 하단에 보면은 그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이제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유휴부지라는 것 자체가 횡성에 거의 없습니다. 지금 횡성군에서 뭐 이제 공공기관이 공공에 내려오겠다고 했을 때 그럼 이러이러한 대상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어떠세요라고 이렇게 내밀 수 있는 곳이 현재는 이모빌리티 거점 단지하고 조국농공단지 이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외의 대상에 대한 거를 저희가 어떤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제 땅값이나 아니면은 땅값 이외에도 그 민간이 이제 어떤 뭐 집을 짓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확보를 해놓으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이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는 거는 이게 자발적으로 이전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정부 부처의 그 공공기관이라면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가거나 필요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사실 그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게 이제 전체적인 정부 방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뭔가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이게 우리가 그 막연하게 우리가 땅 갖고 있으면 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고 공기관이 올 거야라고 해서 이 땅을 매입하는 게 근본적으로 맞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뭐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이 땅을 언제까지 그러면 그냥 갖고 있을 거냐 이런 고민도 생기잖아요. 그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목적은 이제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이 지방자치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이제 흘러오다 보니까 지방자치적으로 뭔가를 좀 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 있어서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 공공기관이나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어떤 횡성군을 위해서 뭔가의 시설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현재 부지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을 뭐 확보를 못한,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유치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땅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이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아무튼간 여기 지금 보면 군유직 규모화를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예, 그 맞습니다. 미래 수요를 대비해서 땅을 선택했다라는 건데 그런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그러면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단순하게 한두 푼 주고 사는 땅이라면야 뭐 얼마든지 사는 수 있지만 금액 단위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수십억 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싼 값에 사놔서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더 좋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 뭐 충분히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근데 이게 무작정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앞으로 뭔가를 위해서 땅이 필요하니까 사놔야 돼? 이건 또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간 이거 저기 공공기관 이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거 충분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성도 다 모르는 건 아니니까요. 그 이 부지를 만약에 매입하게 될 경우에 이안 이안 뭐 이렇게 좀 안을 좀 만들어 좀 주십사라는 좀 말씀드릴게요. 공공부지를 무작정 한 끝도 없이 우리가 그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안으로 좀 이 부지는 활용해 보겠다. 이런 안이라도 하나 좀 구체적으로 좀 갖고 가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 안 되면 우리 군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 뭐 이 정도까지 뭐 구체적이 아니더라도요. 그런 계획이라도 좀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막연하게 해보겠다 이게 아니고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하겠다. 이렇게라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고민 좀 많이 해보시고 그런 방안을 좀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정은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운현 의원입니다. 이 공공기관 그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은 그냥 냅두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뭐 택지 개발로 가시든가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하시든가 뭐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우려되는 점이 여기 그 변경 사유 부분에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 일부 대상지를 그 민간 개발 의사가 확인됨에 따라 가지고 부지를 제척한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부지를 매입해서 이제 그렇게 가신다고 이제 여기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저희 행성군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택지 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 들어가면은 이 관련된 이제 기반 시설 계획도 들어가고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상하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이 재척된 부지 소유자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불로소득이랄까 이 개발되면서 개발 이익을 그냥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야 이거는 뭐 개인 민간이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척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또 개발에 들어가면은 이 부지 소유주들한테는 그 금전적인 이익이 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를 과연 재척하고 가는 게 맞겠냐. 요런 게 좀 다시 한번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올리셨으니까 하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이걸 고민을 해보셨나요? 이런 이제 재척됐을 때의 그런 그 이득을 만약에 그런 이득이 나왔을 적에 그거를 환수하거나 그러는 건 없잖아요. 거기서 그냥 놔두었을 적에 제가 봐도 그냥 그 재척된 땅 소유주들은 그냥 놔두어도 이제 지가죠. 만약에 우리가 개발되면 지가가 이렇게 확 뛰겠죠. 예. 당초에 횡성군이 이제 그쪽에 부지를 갖다가 조성을 하고 도시계획을 갖다가 할 때 횡성역이 들어오면서 거기는 단독주택 용지였습니다. 예. 그럼 단독주택 용지로 저희가 지정을 해놨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횡성군에서 상하수도나 기타 생활 기반에 대한 거는 제공을 하겠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고 네. 저희가 이제 횡성 군민을 위해서라면 지금 국외읍면에 대해서 어떤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설치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게 민간이 뭐 자기가 그 조그만 통을 사서 쓰다가 도시가스를 넣어줬으니까 너한테는 이익이 생겼으니까 이익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라.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군민이나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좀 약간 무리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재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지구 단위로 편성을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99%는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1%의 한 사람이 뭐 억지를 쓴다든지 주장을 한다면은 그건 당연히 저희가 무시를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45명의 소유주 중에 10명이 자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단독주택 용지로 근린생활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10명에 대한 소유를 무시하고 그럼 그래도 행성에서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에 들어가는 예산이 50억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계획 잡은 거는.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을 어차피 저희가 절반은 이제 공공유치로 쓰고 공공유치가 된다면은 이제 그 시설을 그 공공기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쨌든 거기 주거시설이나 뭐 원룸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식당이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그건 어차피 저희가 사서 전체 개발을 해서 다시 재분양을 해야 되는 그 입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50억이라는 두고 사는 것보다는 25억만 주고 사고 25억은 그러면 민간에서 너네가 하겠다 그러니까 당초 땅 소유자들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들어왔을 때 저희 이제 행정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럼 초기 비용도 5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25억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개발 목적도 맞으니까 그건 우리가 이렇게 변경하는 게 맞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당초에 그 재적된 부위까지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개발 계획을 수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입 계획을.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보면 그 당연히 땅 소유주들은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했겠죠. 이거를 행성군에 줘서 개발을 하게 되냐, 아니면 이거 우리가 단독 개발을 하게 되냐 분야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이득이 어느 정도 나올까. 저라도 그 땅 소유자면은 그렇게 계산기를 또 두들겨 봤을 텐데 그냥 뭐 이걸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아예 잘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냥 잘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개인 어차피 사유재산이 보유되는 게 우리나라니까는. 근데 이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뭐 땅을 안 내놓는다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이게 또 형평성의 문제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처음서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은가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 이게 추후에 아마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다른 땅 소유자분들도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까 좀 이런 좀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잘 하신다니까는 진행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정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및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권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순길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이게 이제 두 가지를 그 공모 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올리신 거잖아요. 네. 예. 근데 보니까 지난번에 그 의원 간담회 때 그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근데 그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 10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비가 50억, 이제 지방비가 50억인데 그 운영 그 내용에서 보니까 입주 대상이 40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니까 아마 40세 미만으로 한 것 같은데 40세 미만이면서 30세대 내더라고요. 그게 과연 40세 미만의 젊은 청년들이 시골에 들어와서 텃밭을 가꾸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청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거 좀 알아보셨나요? 여기 이제 그 보고 드린 내용 이제 그 대상은 그게 맞는데 네, 그 이제 추가적으로다가 예외적으로다가 네, 그 신혼부부 네, 신혼부부도 대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만 50세 이하 귀농 귀촌인 50세 이하요? 예, 거기는 20% 정도까지는 예.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그 귀농귀촌 관련해서 상담하는 이제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네. 그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상담하는 경향도 있고 네. 내려오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요 지침에 의해서 모집을 하게 되면 뭐 금방 100%다 금방 찬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게 지원해서 올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다가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이게 뭐 아직까지 그 많은 것을 뭐 이렇게 확인해 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니까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서도 보면은 소규모 주거 농가가 20% 내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도 텃밭하고 뭐 관리시설, 주차장 등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러한 그 시설이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공모에 신청을 하게 됐을 경우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신청을 했는데 미선정이 됐을 때 이 부지는 사놨는데 미선정이 됐을 때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것은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보신 게 있나요? 일단 그 청년 농촌 그 보금자리 주택 네, 요거는 이제 그 지난해까지는 금년도까지는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다가 진행이 됐는데 네, 내년도부터는 이제 도로다가 전환이 돼서 네. 균특 사업으로다가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재부랑 협의를 해갖고 대상자를 확정하는 사업으로다가 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이제 기존대로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네, 이제 그 기존의 농식품부에서 하듯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중첩은 되지 않아서 선정은 이제 이제 웬만하면 될 수 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그 우려하시는 대로 혹시 이제 이 공모 사업이 선정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말씀 주셨는데 네, 요게 이제 아마 이제
공모 사업에 선정되리라는 이제 그 예상은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안 될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이제 지속적으로다가 이제 공모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있어야지만 공모 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나오면 적극 대응해서 공모에 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공모 사업을 하는 건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보면은 공모 사업을 해서 건물을 지어놓거나 그런데도 그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건물을 짓기까지는 져요. 어떻게든지 짓는데 그 다음이 운영이 문제거든요. 모든 거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조성을 하려면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청년 보금자리도 100억 들어가고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가 30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토지 매입하는데도 17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이 많은 것을 투자를 해서 운영이 잘 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투자만 해놓고 운영이 안 됐을 경우가 이게 꼭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공모 사업 하는 것도 뭐 물론 좋겠지만요. 이것을 따로따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따로따로 하는 것도 네. 괜찮은데 여기 이제 사업 성격이 네. 이제 귀농귀촌인들을 좀 우선적으로다가 이제 받아들이려는 이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시설이 한 군데 같이 있게 되면 운영이나 네.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유리한 점이 있어서 좀 날 것으로다가 그렇게 생각은 되지고 근데 있습니다. 아까 청년 농촌 보금자리 그 조성 사업 했는데 이제 40세 미만의 귀농귀촌이라든가 신혼 부부까지 이제 거기 입주를 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신혼 부부들이 거기 가서 텃밭을 가꾸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또 우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을 조금 미리 이렇게 뭐 많은 이게 지금 30세대거든요. 30세대를 다 해서 이게 입주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 좀 추이를 봐가면서 좀 신청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 이제 요 예. 사업이 예. 2019년도에 예, 그 괴산하고 서천, 고흥, 상주 예. 이렇게 4개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이제 사업이 다 완료가 됐는데 네, 그 괴산 같은 경우에 36세대, 네. 서천은 29세대, 예, 그다음에 고흥은 30세대, 상주는 28세대. 예. 이렇게 지금 입주가 다 완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보면은 네. 뭐 준공이 한 2년, 3년 정도 걸린다 치더라도 그때 가면은 뭐 지리적 이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들어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다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과장님은 그렇게 예상하시는데 본 의원은 걱정이 많이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우려하시는 좀 일어나지 예. 않도록 열심히 뭐 보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그 공모 사업을 하면서도 이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잘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 됐을 때가 이제 문제가 꼭 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추이를 봐가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우려하시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이렇게 다 보금자리 주택을 임대를 하고 그러면은 군에서 뭐 운영비가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임대하신 분들이 다 그 임대료는 저희가 이제 징수를 하고 네. 그거에 따른 뭐 인력 채용이나 네. 관리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이 좀 수반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예산이 들어가겠죠. 예, 그러게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청년 농촌 보금자리가 뒷내에 하려다가 지금 이쪽으로 예, 온 맞습니다. 계신 거죠? 네. 뒷내는 뭐 왜 그쪽에 하려던 거를
취소하신 거죠? 아, 이 청년 농촌 보금자리 주택이 이제 그 둔내 쪽이 입지는 좋습니다. 입지는 글쎄 좋은데 말이에요. 저희 쪽에서 추진하려던 요 사업보다는 더 난 게 이제 그쪽에 접촉이 되고 지금 추진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저희가 거기서 나오고 이쪽으로다가 같이 하는 쪽으로다가 그럼 그렇게 뒷내는 합니다. 다른 아파트 부지로 다른 사업 부지로다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서 추진이 되고 있어서 네네. 그래서 옮기셨구나. 그러게 그 저기 뒷내도 지금 이제 보면은 청년들이 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뒷내에도 이 아파트가 우천보다는 그쪽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천 같은 경우에는 LH 아파트도 지금 청년 신혼부부 아파트가 80% 이상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그죠? 지금 짓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우천에 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아파트는 아니고 체류형, 그 보금자리 어차피 집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단독형 집이잖아요. 예. 네, 단독형. 아파트는 아니지만 네네 맞습니다. 청년들을 이 집을 그러니까 집으로 했을 때는 너무 우천 쪽에 밀집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청년들 여기도 지금 농촌 보금자리도 지금 청년들을 위한 세대가 많이 들어온다고 아까 40세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또 우천도 신혼부부 또 아파트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우천에도 엄청 많고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필요한 건 뒷내 쪽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그쪽으로 몰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이제 부지를 양쪽을 다 한꺼번에 사서 두 가지 공모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농촌 체류형도 이게 여기는 아무나 그냥 귀촌하시는 분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 청년이에요? 체류형은 체류형. 그 말 그대로 체류형이기 때문에 이제 주민등록은 반드시 옮겨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아니고 와서 그냥 왔다 생활할 갔다 수 있는 하는. 생활 인구를 좀 늘리는 그런 네.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 공모 사업은 우천에 해도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농촌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부지를 살려면 그죠? 뒷내 쪽에 좀 알아봐서 청년들에게 제공을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요게 이제 그 귀농귀촌 쪽 뭐 장려하고 그러는 네. 그 사업이다 보니까 텃밭도 뭐 좀 경험을 해야 되고 뭐 뒷내는 그런 부지가 없어요. 그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부지 중에서는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알아보지도 않으셨죠? 아니죠 군유지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군유지는 알아보셨지만은 지금 여기도 지금 땅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군유지가 아니잖아요. 사유지를 사시려는 네네,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 얘기는 군유지를 꼭 그쪽에 찾아서 하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땅을 매입을 하려면 뒷내도 그런 땅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는 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예? 못 해보셨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을 위한 보금자리라면 좀 골고루 분산해서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뭐 계획을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일단 여기로 여기에다가 정해서 좀, 한꺼번에 땅을 사서 쉽게 그냥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냥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네. 게 좀 날 것 같습니다. 그 한 군데다가 다 하는 게. 날 것 예. 같은데 청년들이 이쪽에 예. 너무 청년 아파트가 이쪽으로 가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이쪽도 청년들이고 이쪽에도 LH도 청년들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향후 뭐그 청년 관련된 이런 공모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다가 뭐 둔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다가 적극 검토를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좀 그냥 편리에 의해서 땅 매입하기 좋고 이런 땅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매입하기 좋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이런 사업을 공모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청년 농촌 이제 보금자리 요 주택 네. 요 사업도 네. 그 지금 땅 매입하려는 부지가 뭐 나쁜 부지는 아니라고 저희는 나쁜 판단하고 부지는 있습니다. 아니지만 예, 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들을 골고루 좀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어차피 청년들에게 집을 제공해 주려면 꼭 우천에만 살라는 법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편리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편리에 의해서 하시라는 얘기에 공모사업을 하실 때도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호 의원입니다. 그 동료 의원께서 이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본 의원도 이제 같은 비슷한 생각인데 그 뭐 공모 사업이 됐든 뭐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이 부지는 진짜 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선택권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과에서 과장님이 딱 지정을 해서 올라와 버리니까 이게 좋냐 나쁘냐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 위치가. 그 이제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다른 데 어디라도 좀 알아봤냐? 안 알아보셨으니까 이게 사실은 뭐 좋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과장님이 판단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좀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 선택권을 가져서 한 세 군데 내지 뭐 두세 군데를 해서 한번 좀 평가를 해서 이게 좋냐 저게 좋냐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객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걸 턱 집어서 올리시면 그 좀 이상한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래서 그 이 부지를 만약에 이제 매입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이게 임야거든요, 그죠? 네. 전도 한 두세 필지가 있지만 한 3분의 2 좀 못 미치게 임야인데 이거를 이제 그 대지 내지는 집을 짓기 위한 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토목공사비도 혹시 산출해 보셨나요? 그 세부적인 사업 내역은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게 하여튼 거기가 어쨌든 이게 이제 임야기 때문에 네. 이 토목공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겁니다. 이게 또 양쪽으로 그 펜션이 이제 단독주택들이 꽤 많고 해서 이 단둘이 할 때가 꽤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본 과에서는 그런 검토까지는 안 해보셨던 것 같고 그러면 이왕 같은 값이면 토목공사비가 적게 드는 이런 부지도 선택의 소지가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뭐 전답이니 가능하니까 지금 근데 이제 말씀대로 거기가 이제 지목은 임야지만은 그 현황은 어느 정도 이제 평탄 작업이 돼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비용은 뭐 그렇게 일반 임야처럼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온 사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그 하단부에 보면 어차피 이게 이 길 도로 옆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단이 서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토목공사비 꽤 들어갈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농촌체리원 같은 경우 30억 사업에 15억이 이제 군비 부담이고 만약 그게 선정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17억 2천 정도가 이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토목공사비가 몇 억 더 들어간다고 20억 훌쩍 넘어가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입지 조건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로 꼭 뭐 다른데 하더라도 우천에서 다른데 하더라도 이런 토목공사비가 절감할 수 있는 부지도 있었을 텐데 과연 찾아봤느냐? 뭐 다른 면을 떠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혹시 군유지에 대해서는 봐두신 건 있나요? 군유지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좀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사유지에 대해서 뭐 우리가 저기가 좋다 해서 거기 그 분이 이제 소유자가 팔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뭐 그 이 부지는 그 소유자의 이제 그 매각 의사가 있고 저희가 봤을 때 이런 공모 사업을 하면 그 공모 사업의 효과도 나오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소유자가 팔 의향이 있다라는 건 이게 어떻게 이 행정에서는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접촉이 있었으니까 아신 거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위해서 이제 부지를 찾다 보니 예. 뭐 여기저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 소문만 듣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에서 우리 저 뒤에 토지자산 과장님 계시지만 굉장히 고생 많으신 걸 아는데 이러한 부지를 할 때 몇 군데를 좀 보고 이렇게 좀 찾아보고 하셨어야 되는데 얘기만 듣고 이렇게 그거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곳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조금 덜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이제 동료 의원께서도 뭐 두뇌를 얘기하시는데 다른 면을 안 가더라도 우천에다 하려고 하면 다른 부지 몇 군데를 좀 선정을 해서 이러이러한데 좀 어떤 게 좋은 거냐고 좀 물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검토하는데 훨 수월할 텐데. 저희가 뭐 이제 그 사업 추진하면서 이제 어느 면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적인 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글쎄, 부지 위치나 그러니까 이런 걸 우천에서 하더라도
이 장소를 부지 입주 조건을 좀 이렇게 선택권을 좀 가졌어야 되는데 여기를 딱 찍어서 이제 저희한테 제출을 하니까 그럼 이게 좋냐 나쁘냐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토목공사비 많이 들어간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양쪽 옆으로 집이 꽤 많잖아요. 이분들의 민원이 없다고 할 수도 없거든요. 이 공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뭐 민원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토목공사 관련된 부분은 이걸 완전 평탄화해 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현재 상황에 맞춰서 뭐 어느 정도 경사를 둬서 단을 만들고 이런 형식으로다가 지어져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예, 우려하시는 만큼 토목공사비가 과다하게 그러니까 들어가지 어쨌든 이제 그런 검토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각은 안 세워보셨잖아요. 그렇죠. 세부적으로다가 그렇죠. 산출은 세부적으로 안 해봤습니다. 세우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한 5천 평 좀 빠지는데 평수로. 근데 이게 뭐 산이다 보니까 좀 빠져나가는 분들 꽤 있고 그래서 실제 쓸 수 있는 땅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상단 쪽으로다가만 이제 경사가 있어서 그 부분만 약간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쓸 수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다음에 또 뭐 공모 사업을 또 하시겠지만 좀 이렇게 입지를 여러 군데 좀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그 중에 이렇게 좀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좀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렇게 하나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좀 저희가 좀 부담스럽죠.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유병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은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은현 의원입니다. 일단 이 공무사업 관련돼 가지고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1년에 이제 우리 행성군에서 추진하는 이제 가족 공모 사업에 관련돼서 이제 부지 확보라든가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우천이나 둔내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 농정과장님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은 행성읍 공급면 서면 쪽으로 되는 그 축으로 아마 그 각종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그런 건 우리 행성군에서는 지금 거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행성군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가지고는 물론 그 우천 둔내축도 중요하지만 공군 서원축 쪽에서도 좀 일정 부분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의 이제 정부 공모 사업 관련돼 가지고도 이쪽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뭐 농정과장님한테 꼭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아마 이 말씀 들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제가 드린 말씀이 맞을 겁니다.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리고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가지고는 좀 반드시 좀 이게 좀 공정한 배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정과도 다음서부터 이런 공모사업 있을 적에는 그쪽 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저 공모사업 추진할 때 균형 발전적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정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이 농식품 공모 사업인 그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이 공모 신청이 27년 1월 예정이더라고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이제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이라든가 또 안 됐을 경우에 부지 활용이라든가 이런 대응 방안을 좀 더 잘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네, 청년 농촌 보금자리 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4월에 사업 신청을 예, 그거 하게끔 하나는 되어 그렇지만 있어서 예,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하나 그렇고 농촌 체류형은 그렇죠. 27년 1월이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알겠습니다. 원래는 금년도에 이제 준비를 해서 내년 네. 초에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 부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이제 좀 늦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예. 네, 이제 다 잘 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니까 네, 같이 함께 고민하죠. 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복합 쉼터 신축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선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네, 유병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병아 의원입니다. 이게 준공이 아직 안 났죠?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안 났죠. 그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현장을 갔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 하자 부분이 좀 있었던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됐나요? 예, 지금 어차피 마무리가 지금 안 된 부분이라 가지고요. 현재 뭐 그 엘리베이터라든가 그 외부 뭐 데크라든가 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 그 하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저희가 이제 가 보니까 그 네. 건물이 사실은 좀 잘 졌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조금 기대에 못 미쳐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이제 하자를 떠나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뭐 그 우리 직원분들이 뭐 이런 컨셉이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물 보는 눈이 이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과장님은 그 어떻게 건물을 잘 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건물 그 전체 연면적 규모에 비하면은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 일반 건축물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예, 그 공동 이제 이용 공간 쪽에 예, 사람마다 예.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그게 뭐 또 공모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네네. 없었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 밖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우리 검토 의견에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게 지나가는 도로 옆이고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분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네요. 네네. 근데 그 지나가는 분들이 지금 휴게소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 쉼터가 과연 지나가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될까요? 그래서 일단 저 주차장 그 면적을 많이 그 저 면적으로 할애를 네. 했고요. 거기 이제 주차장 도로 어차피 이제 도로변 쉼터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그 내부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 쉼터로 이제 쓰려면 내부 1층, 네. 1층 그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게 공간이 좀 그래서 많이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금 하려면은 뭐 추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일단은 뭐 저희가 그 전체 면적의 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 263제곱미터 정도, 43%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뭐 만약에 이제 뭐 시설을 뭐 개조한다든가 이러면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현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가지고 그 어차피 사용 수익 허가 쪽으로 공고를 좀 띄워서 그 사용 그 임대를 이렇게 하실 분이 있는지 이런 공고를 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건물을 취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취득을 뭐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은 부분인데 하여튼 건물이 이게 유용하게 좀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질문 드렸고 하여튼 그 하자되는 부분을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 건물이 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예,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고생 많으시고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의원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또 쉼터잖아요. 예. 휴게소처럼 쑥쑥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우리가 가봤을 때 진입로가 아직 결정이 안 났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안흥 쪽에서 이렇게 진입할 수만 있고 네. 나갈 수 있게만 지금 현재 그렇게 그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러면은 예. 이게 들어가는 차나 나오는 차나 다 진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는 이제 안흥 쪽에서만 들어와서 네. 진입했다가 나갈 수만 있게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요거 뭐 향후에라도 요거는 이제 또 그 우천 방향에서도 또 들어오고 이런 그 교차로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추가로 좀 검토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거기가 교통량이 엄청 많거든요. 예, 예. 지난 주말에도 보니까 거기서 막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여기 이제 쉬어서 갈 사람들이 곧 있는데 네네. 이제 이거를 문을 열면 근데 이게 진입하기가 너무 내가 일부러 네네, 맞습니다. 그쪽으로 예. 한번 들어와 봤거든요. 예, 예.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예, 예. 저희도 저 위로 돌아서 신호를 받아서 한번 저쪽으로 돌아서 그 사이에 그 모래톱 있는데 글로 들어가 보니까 글로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 쉼터라는 조건이 그야말로 따라 쉬어서 가는 공간이니까 우천 쪽에서 들어가는 분들이나 안흥 쪽에서 내려오는 분들이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예, 여건을 예, 맞습니다. 예. 꼭 만들어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네, 어차피 이제 준공적이잖아요. 그거 네. 빨리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지금 이제 거기 다행인 게 이제 국도변에 그 여유 부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예, 그걸 활용해서 네. 뭐 좌회전 이렇게 포켓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예. 그 검토 그 가능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그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게 그 진입로만 잘 해놓으면 그래도 예, 예. 들르는 분들이 곧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진입로에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둔내면 둔내로 터미널 신축건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한 건인 둔내면 도시재생사업 철기 히스토리움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철기 히스토리움과 그리고 이 밑에 거는 아니죠. 이것을 이 위치가 학교 주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철기 시스트림하고 둔내로 터미널은 지금 현 우체국 우리 거기에요? 그 부지고요. 네. 그다음에 철기 주거유 보호각이 그 학교 앞에 여기가 그게 거기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질의해도 될까요? 이 밑에 철기 밑에 건데 한 건 한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그러면 의해서. 내가 조금 있다가 질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죠. 예.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한 건인 둔내면 도시재생사업 철기 히스토리움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히스토리움이 아니에요? 예, 도시재생사업 주고요. 예, 그러면 다음 안건인 둔내면 도시재생사업 철기 주거유구 보호각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김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이게 학교 주변이잖아요, 여기가. 예. 그러면 이제 건물이 올라갈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아까 2층이라 그랬던 거 1층. 1층. 예, 단층이에요? 1층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 예, 구경을 맞습니다. 하든 예, 사람이 뭐를 들어가 하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주변이 뭐가 걱정되느냐면 주차 공간이에요, 제가. 예. 뒷내 그 주변이 주차 공간이 없거든요. 예. 학교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생각을. 저희가 이제 요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은 네. 현재 터미널, 현재 임시 터미널이 네. 저쪽으로 옮겨가면 네.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그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예.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예. 건물이 거기 들어오면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병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병화 의원입니다. 이게 히스토리움하고 이게 이제 맥락이 비슷한데 그 일단은 이제 이 공사를 시작하시게 되면요, 이 공사 개요를 좀 입간판 설치를 좀 꼭 해줍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안 해놓으니까 이게 뭐하냐고 자꾸 묻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 히스토리움 이 철기 스토리가 어느 정도 이게 구성이 됐나요? 아니면 건물을 먼저 짓고 들어가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제가 이해를 지금 못해서. 네. 예. 이 히스토리움 신축을 하잖아, 히스토리움. 예예. 예. 그 바로 전 건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호각 신축 이 부분에 들어가는 그 저희가 이제 공모할 때 예. 그 안에 들어갈 그 내용들을 다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공모를 했고요. 철기 히스토리움 같은 경우는 뭐 1층은 어린이 체험 공간, 예. 2층은 뭐 성인 체험 공간 이렇게 하고 둔내로 터미널 같은 경우는 1층은 여행 플랫폼, 2층은 캡슐 호텔 뭐 이런 걸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과장님 그 보호각 신축을 하잖아요. 예예. 이게 이제 터파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이게 몇 미터까지 파죠? 그거 혹시 아시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예,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뭐 몇 미터를 팔는지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보통 터파기가 그 지역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건축이 불허해서 이제 지금까지 주차장 개념으로 쓰고 있었었는데 예.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지하로 얼마나 파서 이 신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 건축 행위가 제약을 좀 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기가 뭐 아시겠지만 철기 뭐 신석기 여러 유물이 들어 있어서 예. 그래서 이 개발이 제한되어 있던 건데 지금 건축을 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예. 예, 그 문화 그 유산 쪽에 좀 다 알아봤는데 예. 이곳의 건축이 이런 시설로는 개인 거는 안 되는데 이런 시설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조립식이나 이렇게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짓진 않고요. 그죠? 예, 뭐 보통 건축지면 한 2m 내려가잖아요. 지금 설계는 안 나왔지만은 네. 예, 이 1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많이 뭐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럼 2m 정도 파 내려가다가 예. 유물이 나오면은 그 유물을 다 저 발굴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예, 다 발굴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덮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시작을 언제서 언제 끝나죠? 이 세 군데가 지금 저희가 이제 제안서 공모를 이제 내면은 그 설계가 다 나오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사업비가 연차별로 내려다 보니까 한 번에 동시에 발주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연차 사업으로 이제 한동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어느 게 되나요? 세 동. 아직 그 결정은 안 그것도 없고요? 했습니다. 그건 뭐 이제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고 이러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걸 먼저 할지 예, 이런 거를 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가시면은 이게 시작을 해서 몇 년 안에 이거 이게 28년까지 28년 사업입니다. 안에 다 완공이 되는 건가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우천면 스마트 돌봄 문화복합센터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공군면 행정복지 복합센터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서원면 문화복지센터 중축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규모화를 위한 읍파리 1번지회 3필지의 부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의원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그 26년도 이제 조성하고자 하는 이 기금 편성 예산 규모가 좀 잡혀 있나요? 이제 요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9월 우리 이해 추경 때 기금 운영 계획 변경 자료를 제가 본의원이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요. 네. 공유재산 관리 기금이 24년도 말에 조성액이 39억이에요. 네. 그리고 25년에 이제 운영 계획 수입이 된 게 1억 6천, 지출이 이제 40억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제 기금을 편성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26년 정기분만 해도 지금 3건이잖아요, 지금. 네. 이게 88억이거든요. 네. 그래서 25년도 지금 기금 조성액은 0이고 지출 계획은 40억인데 26년도에는 어떻게 편성이 됐길래 이렇게 88억이나 올라오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네. 당초에 이제 기금 기본 조례를 개정을 하고 네. 또 기금 설치를 준비를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네. 150억의 플러스 알파를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150억 원은 이제 일반 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것을 했고 네. 플러스 알파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매각 대금으로 이제 충당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기금 기본 조례를 통과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 연도에 이제 50억 원으로 이제 일반 회계에서 전출 받아가지고 편성을 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그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이제 10억 원 기금 지출을 했던 상황이 있고요. 25년도에는 사실상 지금 이런 그런 공유자산의 없었기 기금으로 때문에. 이제 활용하는 네. 그런 계획이 집행안이 이제 없어서 금년도에는 사실상 집행 못하고 이제 통합개정에 이제 저희가 예치를 했던 30억을 예치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금 이제 금년도 계획에서 저희가 이제 그 예산 당국하고 이제 협의를 한 거는 요번에 이제 이렇게 공유자산 관리 기금으로 이제 승인이 되면 추가 경정이나 그때 예산에 거기에 맞게 일단 수립을 하고 또 금년도에 매각을 해서 매각되는 재산에 들어오게. 대한 비용 그거를 이제 정산을 해서 내년 네.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이번에 기금이 3건이나 이렇게 큰 금액으로 올라오다 보니 이제 어쨌든 수립을 하시잖아요, 계획을. 네네. 그럴 때 이제 재원 조달, 다시 말해서 총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이 국비라거나 도비, 군비, 뭐 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기금하고 일반회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계획도 기금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일반회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라는 그 기준점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이상하게 두루뭉실해 보이고 이렇다면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냥 차라리 일반회계 한 가지만 하면은 여러 가지로 행정이나 의회나 다 편할 텐데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일을 2번이나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지금 짧은 시간에 본 의원이 이제 전체적인 건 확인을 못했지만 그렇다면 26년에 이 정기분 말고도 또 계획이 있으신가 그런 염려도 되고 1차분 20년도 계획은 정기분에 저희가 반영한 이게 게 끝인가요?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난 7월에 이제 기금 운영 심의를 했습니다. 네. 이제 위원님들 이제 외부 위원님도 계시고 또 뭐 회계 쪽 전문가도 계시고 이제 그쪽에 네. 그 건을 후보지로 올려서 일단은 심의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선순위에서 네. 일단 먼저 취득을 공유재산 기금으로 취득을 해서 공공수요에 대비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네. 이제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 순위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네. 기존에 통합개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도 40억이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 플러스 이제 이번에 추경에 전입 50억 예, 전입되는 50억, 거. 예, 네, 네.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하면 이제 100억을 전출 받아야 되는데 네. 사실상 뭐 재정 상태가 지금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그건 플러스 알파 50억 플러스 알파에 네.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추경에 매각 대금까지 포함해서 지금 전입 받으려고 하는 계획을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금 설치 목적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아실 테니까 네. 이게 어떠한 명확성, 효율성, 또 목적성 이런 거가 좀 네. 분명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서 네네.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네, 그렇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지금 네 필지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여기 협의가 네.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승인을 받으시려는 거죠? 저희가 이제 기금운용 심의회를 할 당시에 예. 그 언젠가는 저희가 그 당사자들하고는 매각 의사가 있는지 협의를 사전에 했어요? 좀 이렇게 좀 접촉을 좀 했던 사항이고 네. 자기네가 요거는 뭐 이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그쪽에 자기네 개인적으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를 해서 이거 빨리 이걸 좀 취득을 해놓는 게 지금 거기는 건물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예, 그 계획으로 나대지. 올라온 것도 없죠. 예, 나대지 상태에서 나대지. 어떤 국유재산이 공공시설, 취역시설로 이제 집단화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좀 벨트화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걸로 출발을 했던 거고 일단 저희가 요번에 이제 이렇게 매수를 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뭐 매매라든가 또 다른 토지 이용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연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맨 밑에 보면 그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지금 있는 상태예요? 도로 부지 한 필지 있는 부분이신 그 말씀, 그거는 예. 그 사이에 있는 부지입니다. 예?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저기 사이에 있어요? 예, 현재 지목상 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여기 예, 있는 예. 도로. 예, 그거는 그 사이에 있는 도로. 그거는 그냥 도로가 예, 짜투리 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분이 아니라 세 분이고 두 분이구나. 예, 두 분입니다. 네, 협의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군유지 규모화를 위한 읍파리 552-2번지의 1필지의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모평리 마을 공동시설 부지 매입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기성 상하수 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1000평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1000평이 그 모평리 주민수에 비해서는 좀 너무 넓지 않나, 과대 보인다. 이제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실 때 어떻게 잘? 예, 면적은 이제 규모는 네. 좀 큰 편인데 이제 네. 마을 공동시설로 해서 25년도에 금년도에는 이제 부지 매입을 하고요. 내년도하고 후년도에는 농기계 보관 창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예. 28년도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태양광까지 예. 이렇게 하시는구나. 농기계만으로 본 의원이 볼 때 다른 지자체보다 엄청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넓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국비가 500만 원이죠. 네. 예, 군비가 1억 7천만 원 정도 되고. 근데 그 진입로 있잖아요. 네. 본 의원이 이게 갖고 와봤는데 이 진입로 도로 예. 요쪽에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거 내용 알고 예,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요거를 보면 이게 과연 2m에서 폭이 한 2.5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좁은데 뭐 트럭이나 농기계 진입 상관없을까요? 그게 지적상 도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을 공동시설 그 시축을 하기 위한 진출입로는 네.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받아 놓은 상태 예. 정확하게. 그리고 향후에 더 필요하다라면 이제 매입까지도 마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땅을 사기 전에 이게 해결이 돼야지 땅 사놓은 다음에 뭐 하려면 복잡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받아놨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셨나 궁금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하여간 태양광 그쪽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이거를 지금 사놓고 27년, 28년, 뭐 29년에 사업을 하신다면 그동안에 이제 그 비어있는 땅이 과연 주민들이 뭐 농사밖에 더 질까 이런 생각에 혹시 뭐 한 500평만 2분의 1만 이렇게 일단은 매입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죠? 그래서 주민들이 일단은 지금 이 부지를 전체를 다 사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이제 거기 어차피 이게 저기 군비로 편성을 하지만 네. 원주시 전체 출연금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주민 뜻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국비 500만 원을 어떻게 이거는 어떤 재원이죠? 어떻게 받아오신 거죠?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 네. 국비가 일부 포함이 됩니다. 한 2.5%그 정도씩 이제 마을마다 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거 거기에 그게 합쳐서 그걸 하고 합쳐놨다가 예,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놓고 지금 군비를 이만큼 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468만 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원주시 부담금 출연금이 들어오는 게 1억 8,300 이렇게 지금 계획이 1억? 1억 8,300. 1억 8,300? 예. 그리고 건마다 그 국비 지원되는 게 조금씩 있습니다. 이제 한 2.5% 3% 정도씩.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소장님 그 진입도로 부분은 나중에 이제 또 진입도로 때문에 땅을 사야 되겠다 이런 것이 곧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고민이 되니까 하여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한 건인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식 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정은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훈현 의원입니다. 소장님 네, 그 보면 사업 경우 처분하고 취득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 처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를? 그게 이제 어차피 그 사업 부지 안에 있는 건데 이거를 좀 저희가 이제 그 이해가 안 돼서. 처분은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절대 용역을 줘서 설계를 떠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공개 입찰을 매각을 합니다. 아니 만약에 공개 입찰을 이게 지금 그 우리 그 사업 그 부지 안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건축을 해체 허가를 맡아야 돼요. 맡아서 예. 이거를 그러면 다른 그 매각을 하면은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건축 허가, 해체 허가를 맡고요. 그다음에 통합 환경 변경 허가를 맡아서 최종적으로 환경청에 그래서 이제 그 입찰을 통해서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각을 하면은 예.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기업체라든가 쪽에서 이제 낙찰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안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이 활용하는 방법이 그럼 그 안에 이제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큰 툴 안에 예. 그 안에 이제 조그만 이제 그 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네. 되면은 이 지금 우리 환경 거기 이제 해체 설계 용역을 저희가 이제 납품을 다 받았는데요. 전체 13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최고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게 이제 하루에 10톤짜리 규모다 보니까 그 소각로 해체가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은 HBM에다가 안에 소각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소각 시설을 또 저희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전 이게 처리 시설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부지가 아니라? 예. 처리 시설이죠? 예. 건물 철거. 아니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로 할까? 다음 회의는 16시에 소개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의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마쳤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해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0월 29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행성근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